한번 볼까요? 나는 뉴욕에 있었다. 이 문장을 보면 핵심은 뭘까요? 나는 있었다. 요거죠. 그죠? 우리가 비동사 여러분 혹시 지금 대부분 다 알고는 있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일 때는 am, 인칭에 따라서 are, is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지게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인칭에 따라서. 요 같은 경우는 1인칭이고 요 같은 2인칭이거나 혹은 복수 인칭일 때 그렇고 요거는 3인칭 단수일 때 is를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제가 이문형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비동사가 일문형으로 쓰일 때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문형으로 쓰일 때는 비동사가 뭐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가 일문형 즉 자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I 있었다니까 과거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형은 was가 됩니다. 그래서 I was. 이걸로 문장이 끝난 겁니다. I was. 나는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I was 하면 이게 문장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데카르트입니까? 그 철학자. 이런 문장 혹시 보신 적 있어요? I think so I am.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so I am.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사이니까 되는 거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동사니까. 그죠? 자, 이걸로 돌아와서 다시 1번에 보면 나는 뉴욕에 있었다. 이런 문장인데 나는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뉴욕에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에라는 안에, 뉴욕 안에 있는 거죠. 그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in도 있을 수 있고요. at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보면 in 아니면 at이 주로 쓰이겠다. 그죠? 그래서 in 같은 경우는 좀 큰 장소. 이거는 좀 작고 구체적인 장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남의 문장을 읽으면서 그 감을 익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도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큰 장소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보면 이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I was in New York.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뉴욕에 있었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in New York 이게 in 전치사잖아요. 그죠? 이게 전치사 구도되고요. 이 전체가 뭡니까?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가 부사 구도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2번 볼까요? 조금 더 흥미로운 문장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나는 있었다. 이게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죠? 1문형 문장이고 2020년도에 요게 하나가 있고요. 뉴욕에 요거 하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부사구가 붙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이 작문을 하면 똑같습니다. I was입니다. 그죠? I was입니다. 자,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시간과 장소의 부사가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되느냐, 먼저 두느냐 하면 별 다른 게 없으면, 별 다른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 장소가 먼저 오고요. 장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가 그 다음에 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장소의 부사가 먼저 오고 시간의 부사가 그 다음에 오는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먼저 오니까 I was in New York.
시간이죠, 그죠? 자, 시간을 말할 때도 뭐 in을 쓸 수도 있고요, 또 at을 쓸 수도 있고요, 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가 이에 따라서 그 시간의 그 붙이는 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큰 시간들, 뭐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큰 시간들을 의미할 때는 주로 보면 i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n 2020 이렇게. 자, 우리가 연도를 읽을 때는 그 두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 이렇게 두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in 2020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020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부사구가 두 개 붙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부사구 하나, 여기에 부사구 두 개가 붙어서 주어, 자동사, 부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문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2020년에 뉴욕에 있었다. 이런 문장을 해보면 I was in New York in 2020.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더 흥미로운 건데 나는 2020년에 제임스와 함께 뉴욕에 있었다. 이렇습니다. 그죠? 핵심은 뭡니까? 나는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의 그 일문형 문장에 부사구이자 전치사구가 3개 붙었네요. 그죠? 2020년에 요게 하나고요. 제임스와 함께 요게 하나고요. 뉴욕에 요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붙었지만은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부사구 혹은 전치사구가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서 한 것처럼 I was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있긴 있었는데 뭐뭐와 함께 했을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ith 누구와 함께? James입니다. 그죠? 제임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New York. 언제? in 2020 이런 문장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법 길게 보이는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할 때 어떤 사람이 I was with James in New York in 2020 이렇게 문장을 약간 긴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 사람 영어 되게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장의 핵심은 I was 이거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찬찬히 작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서 작문을 하다가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작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was with James in New York in 2020 이런 작문이 되는 겁니다. 작문이 되면 그걸 조금 빨리 이제 자꾸 돌려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영어 회화에서 스피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문은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능력 요게 없으면 스피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부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구가 1개 붙어 있었고요.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사구가 2개 붙어 있었고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사구가 3개 붙어 있어 가지고 제법 긴 문장을 만들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I was 밖에 없는 일문형 문장이고 부사가 그 뒤에 차례로 붙어 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치사구의 역할이 굉장히 명백해지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carefully 같은 이렇게 모든 부사가 이런 단어로 만들어져 한 단어로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막 외워야 될 단어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막 만들어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조사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만들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 목적격 명사하고 전치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치사구가 돼가지고 그것이 부사로 만들어 쓰고 또 형용사로도 만들어 쓰고 이런 식으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알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 풍부한 표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치사의 개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전치사는 새로운 품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뜻을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전치사에 대한 개념은 설명도 다 했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은 전치사구가 부사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사로 사용되는 것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실제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보면,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들 해가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about부터 시작해서 without까지 몇 개입니까? 16개 되겠네요. 그죠? 8개. 16개 정도의 전치사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분이 웬만한 문장을 다 표현합니다. 다 표현하고 요것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 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들을 제가 지금 이런 뜻을 제공하고 있는 거는 편의상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요것만 달랑 외우고 지나가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전치사가 전치사로만 사전에서 찾아서 전치사로만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품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소개하는 이런 어떤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들을 사전에서 한번 꼭 찾아서 확인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의 체계와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여기 이제 전치사하고 뜻 이렇게 내가 주고 있다라고 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 at 장소에, during 동안 이렇게 외우는 것은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공부의 체계랄까 기초랄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늘 관찰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자, 전치사를 활용하는 법도 배웠고, 전치사구를 이용해 가지고 일문형 문장이 이제 길어지는 것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요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문형 문장, 짧은 문장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그죠? 한번 지금 바로 머릿속에서 작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임스와 함께 2020년에 뉴욕에 있었다. 어떻게 작문하죠? I was with James in New York in 2020. 작문 됩니까?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문을 해서 그냥 내뱉은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스피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일문형,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는 연습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